자, 이번에는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는데요. 북한 주민 북송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탈북자 출신의 영화감독인 정선산 씨입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북송된 선원 2명. 알고 보면 영양실조 탓에 군대도 못 가는 그런 체력을 가졌다. 이런 사람이 무슨 선상에서 살인을 저질렀느냐. 살인 누명 씌워서 강제로 북한으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강제 추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북한 내부 소식통과 주고받은 이 메시지 내용이 또 공개가 됐어요. 여기 보면 뭐 진범은 따로 있고 뭐 이 2명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좀 들어 있어요. 진범 잡히자 귀순하러 NLL을 넘어왔는데 강제로 북송이 된 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귀순의 의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두고도 굉장히 좀 이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 휴먼 라이트 워치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면은 이 주장이 만약에 맞다면, 이 평가가 맞다면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한 게 되는 거예요. 이 북한 주민 문제와 관련해서. 고문 뻔한 데 보냈다. 통일부 비판이고요. 한국 정부의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진범은 북한에서 잡혔고 귀순자 살인 누명이다. 아까 앞서 전한 그 내용 그대로 또 같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과 이야기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민은 어떤 죄를 지어도 다른 나라로 추방하는 건 없어요. 증거 사체 공범이 다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구속 못해요. 풀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네. 윤영걸 대표님. 예. 지금 2개의 기사 봤는데요. 일단은 각각의 주장과 입장입니다. 아직은 100% 확인된 건 아니고요. 정부 입장, 통일부 입장은 좀 다르거든요, 지금요. 만약에 이 주장들이 맞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정부가 큰 실수를 한 거죠. 예, 국제법 위반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잖아요. 예. 우리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와 그 부속물이 우리 영토로 돼 있잖아요. 예. 헌법 3조에. 그거를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를 그냥 오랜 심사도 아니고 한 닷새 만에 그냥 닷새입니다. 북송을 해버렸으니까 그건 우리 정부가 국제법이나 이런 걸 굉장히 위반한 거 아닌가. 그리고 신중한 그 조사가 이루어졌겠느냐. 예. 그리고 어선까지 다 같이 보내버렸잖아요. 증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큰 실수를 한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해외에서도 인권 쪽에 존중받는 게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됐잖아요. 예. 사람을 우리 함부로 극악무도한 죄를 예. 저질러도 함부로 사형 제도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됐는데 예.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예. 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얼마만큼 조사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영토에 들어온 사람을 그냥 보냈다는데 그 살인을 그 2명인가 예. 3명이 했다죠. 예. 그 좁은 배 안에서 예. 16명을 어떻게 좀 했겠느냐. 거기에 대한 국민들한테 좀 납득할 만한 설명. 좀 이게 너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들이 그 한국에 남겠다고 했다잖아요, 지금. 예. 그런 모든 주장이 게 나오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지금 아직 뭐 설설해요. 예. 통일부 장관은 가겠다고 했는데 예. 뭐 그게 뭐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예.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건 정부가 좀 크게 좀 실수한 거 아닌가. 예, 인권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하는데 햇빛 정책도 사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돕기 위한 거잖아요. 햇빛 예. 정책도. 근데 너무 좀 설익은 행동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탈북자 그러면은 예. 한국에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통일에도 큰 저는 지장을 줄 만한 큰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홍 교수님, 사실 이 사안이 불거지고 한 5일 정도 조사하고 사실은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그런 사건을 조사하기 너무 짧고 확인한 기간 좀 더 신중하게 뭔가 알아보고 난 뒤에 어떤 결정을 해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야당을 중심으로 왜 정부는 북한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쩔쩔매는 인상을 주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건 정말 좀 심각한 문제 같아요. 저도 예. 동일하게 말씀할 수 있는데 예. 그 지난번에 저 삼척항에 예. 그냥 무단으로 사실 어선. 네, 어선 침투 사건 그걸 뭐라고 할까요? 뭐 어선이 도착했다고 할까요? 네. 뭐 들어왔습니다. 항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치라든지 어떤 대비도 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정부가 과연 인권과 안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 좀 갈짓자 걸음을 하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닷새 만에 이루어진 이 졸속 사실은 어떤 조사이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실 여부에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 사안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이건 굉장히 들여다볼 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접해서 우리가 추방을 하는 거를 당연히 용인했던 건 16명을 살해했다. 그런 부분들이 강조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졸속으로 처리를 해서 인권과 안보 지금 두 거를 모두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유관 변호사 하실 말씀 있어요? 글쎄요,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정부가 이렇게 했을까? 단순히 북한 눈치보기였을까? 저는 뭡니까 그럼?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북한에 어떤 요구가 있었다든지 최소한 북한과의 교감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사실관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짧은 기간 내에 선원과 배를 다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 선언의 배에 대해서 소독까지 하면서 어떤 증거인멸적인 요소까지 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왜 불거졌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문자 메시지를 언론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못 봤다면 청와대 관계자에게 직보가 되는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문자 메시지가 만약에 밝혀지지 않았다면 혹시 그것을 끝까지 은폐했을 가능성이 모를 수도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면 과연 밝혀졌을까? 왜냐하면 그날짜에 3시에 북한이 북송하는 순간에 밝혀져 가지고 겨우 불거졌는데 그 순간까지 그냥 송환해 버리고 났으면 과연 이것이 밝혀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기존에 해왔던 북한의 눈치 보기, 남북 관계를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북한의 어떤 사실관계를 들은 다음에 어떤 요구라든지 내지는 어떤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완 변호사는 뭔가 더 깊은 사정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 뭐 속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화성 8차 사건 이른바 재심 청구가 됐습니다. 보시죠. 화성 8자 20년 옥살이한 윤 씨 재심 청구했습니다. 나는 무죄다. 글로써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이춘재를 법정에 불러야 한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 이거는 당연히 받아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재심 청구라 하는 모습인데요. 자, 저희가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교도소에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는 없습니다.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것에 희망을 주시고 저를 인간답게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무척 존경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아픈 다리를 제가 더욱 신경을 써주셨고 남들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경찰은 100%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글쎄 뭐라고 할까요? 뭐 감개무량합니다. 뭐 30년 전의 일이 진실 밝혀지고 제가 뭐 무죄를 받고 명예 찬다면 그걸 만족하겠습니다. 네. 이 8차 사건에 대해서 뭐 특정 성이 공개되면서 어떤 형사에 뭐 등장을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기사에서 다루지는 않고 있는데 아무튼 어제 사안은 이제 재심 청구가 된 겁니다. 조대진 변호사. 원래 재심 청구면 어떤 새로운 명확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 뭐 이런 거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근거입니까?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그 이춘재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을 했죠. 거기서 시작을 했고 또 그 이춘재 씨가 그 말하는 그 부분들의 살인을 했을 사람이 그 진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재심 결정을 시도하기로 얘기를 했었고 또 일관되게 또 이 윤 씨 같은 경우도 계속 자기가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그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류가 상당히 있을 만한 방법들이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춘재의 경우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만약에 이게 무슨 어떤 재판이 다시 열린다면은 출석할 의사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조대진 변호사 재심 청구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좀 하시죠. 일반적으로는 재심이 상당히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기존의 재판을 완전히 뒤집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재심이 청구가 돼가서 재심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당시에 했던 법원이라든지 경찰, 검찰, 수사기관들이 모두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그러니까 인정하는 꼴이 되버리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재심 결정이 되게 유력하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그 신빙성 있는 진짜 진범이라고 추정되는 이춘재의 자백이 있어버렸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다른 그 당시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과학기술에 의한 여러 가지 그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있다.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오히려 보통 재심 결정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변호인단도 얘기하기로는 한 1년 안에 재심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재심이 돼서 재판이 새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경찰 그리고 기소했던 검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물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고하게 갇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복잡해지겠네요. 지금 이게 어디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또 따지게 되겠군요. 알겠습니다.